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오늘은 용서한 아내와 살면서 드는 가해자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이 관계가 다시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아내는 날 용서한 걸까? 매일같이 그 생각에 잠들고 눈을 떠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같이 밥 먹고 있으면서도 애들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는 진짜 이게 일상으로 돌아온 걸까? 이런 낯선 감정이 들었죠. 무엇보다 그녀가 제 옆에 있어준다는 게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줬던 상처의 깊이를 사실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버티듯 시작한 다시 살아가는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몇 달, 몇 년 흘러가면서 그 속에서 진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다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같이 산다고 해서 진짜 함께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조심스럽게 솔직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용서한 아내와 함께 살면서 들었던 가해자의 8가지 생각. 그 안에는 죄책감도 있고 감사도 있고 두려움과 회복도 있고 기쁨도 있었어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저의 이런 고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내는 매일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착각. 불륜이 끝나고 아내가 다시 함께 살기로 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용서받은 기쁨보다 다시 나를 보게 될 그녀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컸죠. 특히 아내가 뭔가 말이 없이 가만히 있을 때면 머릿속에서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방금 나를 쳐다본 그 눈빛, 그건 뭘까? 혹시 지금도 나를 의심하는 걸까? 이 말투 뭔가 감정 섞인 거 아니야? 근데 웃긴 건 실제로 아내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나 제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아내가 말없이 집안일을 할 때면 그게 뭔가 꼭 참는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나 때문에 말 안 하고 버티고 있구나. 이 침묵은 분명 화가 났다는 사인이겠지? 그래서 괜히 먼저 말 걸어보기도 하고요. 무슨 생각해? 나 때문에 그래? 화났어. 그럴 때마다 아내는 조금 황당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해요. 아니,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좋은데 하면서 왜 무슨 일 있어? 이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는 내가 아내를 계속 시험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날 떠본 게 아니라 나는 날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죄책감이라는 게 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깊어지면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전부 해석하려고만 듭니다.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날 벌 주는구나. 말을 하면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무서워. 심지어 웃기만 해도 무섭고 화 안 내면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그렇게 일상을 버티듯 살아가다가 어느 날 진짜 사소한 일이 하나 터졌어요. 아내가 그날따라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요즘 또 뭘 잘못했나 봐? 요즘 나한테 말도 잘 안 하고 표정도 좀 그래. 그러니까 그 말 들은 아내가 화를 내더라고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 그 말이 너무 아프게 좀 들리더라고요. 그만 좀 해. 내 기분이 안 좋은 걸 왜 자꾸 당신 탓으로 연결해. 나도 그냥 피곤하고 그냥 짜증날 때가 있는 거야. 당신한테 뭐라고 안 했잖아. 근데 왜 맨날 죄인처럼 물어봐. 그게 더 숨막혀. 그날 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치. 아내는 그냥 힘든 하루를 보냈을 뿐인데 나는 또 내 죄책감을 해석하고 있었구나. 이건 회복이 아니라 나 혼자 감정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다. 우리가 무너졌던 이유가 불륜 때문이라면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이유는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방해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끝없는 죄책감 기반 해석 습관이에요.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면요. 눈치를 보다가도 마음을 최대한 고치려고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녀가 오늘 힘든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날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한테 실수한 사람이긴 하지만 잘못한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다 이것을 연결시켜서 죄로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조금씩 해석을 줄이고 그대로 보기 연습을 하고 있어요. 회복은 눈치 보는 관계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회복은 서로가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그녀가 날 떠보는 게 아니라 그녀는 그저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직도 그녀는 아플 것이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불륜이 발각되고 온 가족이 무너져 내렸던 그때로부터 몇 개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죠. 이젠 겉으로 보기에 되게 평범한 일상이에요. 같이 밥도 먹고 아이들과 외출도 하고 밤이면 같은 침대에 누워서 잠도 잡니다. 근데요, 가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저가 멈춰서게 돼요. 예를 들어 TV 같이 보다가 아내가 말없이 채널 돌릴 때 그 눈빛이 이상하게 슬퍼 보일 때가 있어요. 애들 웃음소리에 묻혀있는 저녁 시간에 아내가 잠시 고개를 돌려서 창밖을 바라볼 때 그 조용한 얼굴 속 아직 말하지 못한 감정이 숨어있다는 걸 이제 알아차리죠. 근데 울지 않습니다. 아내는 소리내서 화내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게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이젠 압니다. 상처가 깊어지면 표현이 줄어들죠. 감정이 묻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말할 힘조차 없는 거죠. 예전에 아내가 울어주기를 바랬던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래야 제가 사과할 기회가 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내가 말없이 웃고만 있을 때가 오히려 더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저 웃음 뒤에 또 삼킨 눈물이 있는 것 아닐까. 내가 잊고 있는 사이 아내는 여전히 그날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좀 내려앉고 입술이 굳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아이들 사진 정리하다가 우리 가족여행 사진을 하나 꺼내보더니 그걸 오래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때가 마지막이었지. 진짜 즐겁게 웃었던 거. 그 말에 진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왜냐면 그 사진은 제가 불륜에 빠져있던 시기의 사진이었거든요. 그 사진 속 웃고 있는 제 모습이 그녀에겐 아픔의 증거였던 거예요. 그날 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잠들었지만 저는 한참을 이제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아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고통을 알아야겠다고 그 마음 하나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내의 표정을 자주 봐요.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있는 그 표정을. 말을 안 해도 아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좀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녀는 아플 것이다. 그 생각은 지금도 저를 붙잡고 있는 경고등입니다. 방심하지 마라. 아물지 않았다. 너도 쉽게 웃지 마라. 조금 더 조심해라. 그 목소리가 하루하루를 좀 단단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셋째, 나는 아직 용서를 다 받지 못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해요. 그래도 그게 다행이네요. 아내가 용서해줬다니. 다시 같이 살아주는 거면 마음 푼 거 아니에요? 이젠 좀 편해지셨겠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겉으로는 네, 그렇죠. 감사하죠. 하고 웃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말합니다. 아니죠. 아직 저는 다 용서받지 못했다. 사실 아내가 다시 저와 함께 살아주는 것 자체가 분명 엄청난 결단이었고 감사한 일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곧 모든 걸 다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날은 같이 웃고 어떤 날은 평범하게 대화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그녀의 말 한마디 없이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는 감정이 그녀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걸 압니다. 용서라는 게요.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마음이 다 정리되는 줄 알았어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용서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였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예전과 다름없이 말을 걸고 아이들 얘기를 하다가 같이 웃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제 좀 괜찮아졌구나 안도하게 되죠. 근데 그 다음날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차가운 기류가 느껴져요. 차가운 느낌. 그럴 때 다시 마음의 충격이 작게 일어나요. 내가 또 성급했구나.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괜찮아 보였던 하루였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내가 날 떠나지 않기로 선택은 용서의 시작일 수 있지만 완성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 과정은 아내가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길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가끔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용서했나? 진심으로? 내가 저지른 일을 정면으로 마주했나? 지금도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깊이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 너무 실망할까봐, 너무 무너질까봐 그 마음을 끝까지 열지 못했던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용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내가 주는 완전한 용서를. 그리고 스스로 내리는 정직한 용서를요. 그 두 개가 같은 속도로 찾아오진 않아요. 결국 같이 살고 있는 그 사실과 진짜 회복되었다는 느낌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 간극을 하루하루 좁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은 괜찮다는 말을 기대하기보다 아내가 하루를 무사히 지나가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려고 해요. 용서라는 말은 말로 들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녀가 오늘도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게 제게는 말없이 용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이 언제 끝날지 몰라도 끝까지 걷겠다고 결심해보죠. 넷째, 아내를 다시 사랑하게 됐다. 솔직히 처음에 사랑이란 감정이 저한테는 잘 안 느껴졌습니다. 불륜이 끝나고 다시 아내와 같이 살게 되었지만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죄인으로 사는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밥을 먹어도 미안하고 같이 있어도 어색하고 아내 얼굴을 봐도 가슴이 쿵 내려앉기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 아내가 저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을 차려주고 있더라고요. 부스스한 머리, 하얗게 지친 얼굴. 근데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탁 걸리는 게 이 사람은 그냥 다시 살아준 게 아니구나. 오늘도 가족을 위해서 싸우고 있구나. 그걸 보는데 가슴이 좀 찡하고 또 죄책감 같은 비슷한 또 다른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내를 또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안 보이던 게 이제는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혼낼 땐 단호하게, 아이들 자는 모습 보면 이렇게 웃고 우는 사람.
감정 표현은 좀 서투를 수 있지만 말없이 밥에 계란 후라이 하나 더 얹어주는 사람. 내가 잘못해도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조용히 침대 옆에서 등을 돌리고 눕는 사람.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이제는 마음을 좀 울리더라고요. 전에는 좀 몰랐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근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내가 여전히 아프다는 것도, 그럼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내를 그래도 그때보다 많이 사랑하게 됐다고 느껴져요.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예전엔 설렘 같은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책임과 존경 그리고 함께 버티는 힘이 사랑이라는 걸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째, 미안하다는 말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처음엔 그 말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진심이야. 입만 열면 그 말이 나왔어요. 대화를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하루에 몇 번씩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좀 진짜였어요. 겉던 말로도 이 잘못을 다 담을 수 없으니까 그나마 미안하다는 말이 내 죄책감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이 벽처럼 돌아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안해라고 말하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거나 눈 좀 마주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예전 같으면 그 한마디에 눈물이라도 보였을 텐데 이젠 아예 반응이 없어졌죠. 처음엔 몰랐어요. 아직 너무 아파서 말도 하기 싫은가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진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내가 어느 날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자꾸 미안하다고 하는데 듣는 것도 지쳐. 그 말을 들었을 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진심이었는데 그게 부담이었구나. 미안하다는 말이 그녀를 위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계속 상기시키는 말이었더라고요. 매번 들을 때마다 그때 일이 다시 떠오르고 나를 봐야 하고 기억이 다시 켜지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입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안하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말을 하려다가 목이 턱 막혀서 멈춘 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미안하면 말을 줄여야겠구나. 그저 죄책감을 털어놓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덜 힘들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미안함의 표현이라는 걸 그제서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보다 생활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피곤해 보이면 굳이 말 안 해도 설거지를 대신하고, 아내가 무표정으로 TV를 보면 옆에 조용히 그냥 앉아 있어줬고, 아내가 혼잣말로 이것도 해야 되네 하면 그 말 기억해놨다가 제가 먼저 움직이려고 했어요. 아내가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게 미안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진짜 미안한 사람의 태도라는 거를 제가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다 보면 가끔 아내가 먼저 말을 꺼내요. 오늘은 좀 고마웠다. 이런 거 해주는 건 생각도 못했네. 그 한마디가 제가 수십 번 했던 미안해보다 훨씬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섯째, 아이들도 다 알고 있을지 모른다. 불륜이 발각되고 가정이 무너졌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아내의 얼굴이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장 마음 깊이 바뀌었던 건 그 아이들의 눈빛이었어요. 그때 아이들은 아무 말도 안 했죠. 저 어렸기 때문에 뭐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근데 그 조용함이 저를 너무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왜 엄마는 요즘 말이 없어요? 왜 아빠는 밥 먹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애가 뭘 알고 있는 걸까? 혹시 다 들었나? 눈치챘나? 그때는 그냥 아빠가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얼마부렸지만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정확한 사건의 내용은 몰라도 집안 분위기의 균열, 엄마 아빠 사이에 생긴 거리, 그걸 느끼지 못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감정에 민감하거든요. 특히 부모의 얼굴, 말투, 눈빛, 기운, 그런 건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그 뒤로 저는 아이들이 제 눈을 피할 때마다 혹시 실망했을까? 혹시 나를 다르게 보는 게 아닐까? 그 생각에 좀 괴롭더라고요. 어느 날 중간 아이가 저한테 그림 일기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늘 아빠가 웃었다. 엄마는 안 웃었다. 그 한 줄이 와 진짜 마음을 무너뜨리더라고요. 아이는 그날 하루 엄마와 아빠의 표정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아무 표현 없이 그림 일기에 조용히 써놨던 거죠. 그 이후로 저는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숨기려 애쓰지 않고 애써 괜찮은 척 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물론 죄책감이 크죠. 아빠라는 사람이, 가정을 지켜야 할 가장이라는 사람이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엄마 아빠 사이의 기류를 견디겠다는 사실,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해야 할 사람이 아이들에게 불안을 가르쳐버렸다는 그 사실,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저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앞에서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려고 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아빠가 잘못했네라고 말해주고, 고마운 순간에 네가 있어서 진짜 행복하다고 표현하고, 잘못됐을 때 먼저 미안해라고 말하는 아빠, 아이들이 저를 통해 사과하는 어른을 배우고 책임지는 아빠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과 놀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묻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금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힘들어했던 시간, 아빠가 눈치 보던 날들, 집안 이상하게 조용했던 저녁들. 그걸 아이들이 다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아빠였지만 이제는 조금 더 정직한 아빠로,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빠로. 혹시 저처럼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부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완벽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신뢰를 배워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 아이들의 내일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일곱째, 내가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는 걸 몰랐다. 예전에 저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가정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름 훌륭한 일도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도 하면서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건 그냥 겉모습만 지키고 있었던 거지, 속은 비어 있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나는 책임감 있는 남편이야. 내가 가정을 지키고 있잖아. 아이들 잘 키우고 있잖아.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진짜 어떤 상태인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한 번의 잘못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알죠 이제. 그건 오래 쌓여온 마음의 무너짐이 터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발각되고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고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그때부터 저는 진짜 저를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나라는 원래 사람은 진짜 부끄럽고 부족하고 정말 한심하다. 막 그런 안 좋은 생각들. 아 이게 진짜 내 본 모습이었구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나 같은 이런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사람들이 여겨주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는데 이제 진짜 끝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제 아내에게도 다 틀렸구나. 그 절망감 속에서 가출도 여러 번 하고 자살 시도도 하다가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야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는 작은 목소리가 제 안에 남아있더라고요. 누가 대신 말해준 것도 아닌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목소리가 작게 들리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조용하게 끈질기게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해줬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진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눈치를 보던 내가 아내 마음을 읽어보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민망했던 제가 아이들과 눈 맞추고 웃는 법을 배웠고 남 탓을 잘하던 제가 내가 문제였다는 걸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아내가 말없이 눈물을 닦고 있을 때 예전 같았으면 그냥 피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제가 옆에 앉아서 말없이 등을 쓸어줬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조용한 시간이 저희를 조금 붙잡아 주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나는 예전처럼 말로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옆에 남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사과보다 실천을 좀 하려고 하고 변명보단 책임을 져서 전에는 이렇게까지 애쓰며 살아야 하나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라도 살아야 내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덟째, 그래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한때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도, 믿음도, 사랑도, 그리고 저 자신까지도. 아내 눈빛은 여전히 얼어 있었고 아이들 앞에서 숨죽여야 했고 혼자 있기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한숨만 삼켰죠. 근데 그렇게 다 무너졌던 시간 속에서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어요. 예전엔 사랑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좋으면 사랑이고 설레면 사랑이고 서로 기대고 웃고 그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고통을 이렇게 통과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말이 줄어들어도 표현이 없어도 남아주는 것,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서로를 붙잡아주는 것, 그게 이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들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이었어요. 요즘 저희 부부는요, 이런처럼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진 않아요. 뭐 자주 웃지만 갑자기 웃는 빈도가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쉽게 오해했고 서운하단 말도 쉽게 했고 혼자 화내고 혼자 멀어졌는데 지금은 조용히 한 발 물러섰다가 천천히 다가갑니다.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이미 경험한 사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은요, 희망적인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해서 가능한 게 아니고 다 해결돼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직도 다 낫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잡아 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이었어요. 가끔은 아내가 제게 무표정으로 말할 때도 있고 저도 피곤해서 말없이 나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하루가 끝나고 같은 공간에서 서로 등을 보이고 누워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아직 내 옆에 있구나. 그 사실 하나로 조금 더 견딜 힘이 생깁니다. 아마 이건 예전에 몰랐던 감정이에요. 사랑이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이 저희 부부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상처도 주고 실망도 주고 때로는 기대를 저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는 다시 사랑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정말 수없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선택이 맞을까? 아내는 정말 괜찮은 걸까? 나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 물음 속에서 저는 많이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지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회복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의 잘못으로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이유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사람다워질 수도 있다는 걸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용서해줬다고 해서 내가 다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그녀가 기회를 준 거고 아내가 내가 그 기회를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진짜 회복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혹시 지금 그 기회를 받고도 매일 버겁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괜찮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당연한 감정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같이 사는 게 미안하고 같이 웃는 게 두렵고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지나도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죠. 설레지 않을 수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것. 눈물이 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지쳐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새로운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역시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마음 그대로 이 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반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회복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성이 아니라 책임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의 몫이고 과정이에요. 오늘도 이 길 위에 계신 저와 같은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셨다는 건 보신 분의 마음 어딘가에 이미 회복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사랑이 자라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